안녕하십니까? 기분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스스로 삶의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깨어 있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당신들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지구인들과 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당신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일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 전부터 당신들 지구별 문명에 깊이 새겨진 강력한 신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들을 지켜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공식 위에서만 경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일들은 당신들에게도 이미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 현재, 미래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 현재의 당신, 미래의 당신이 바로 곁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란히 진행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당신이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당신은 그 무수히 많은 당신으로부터 언제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어다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무한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환상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를 더없이 확고하고 객관적인 현실로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그것이 바로 이 물리적 세계입니다. 비물리적 세계에서는 시간의 체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꿈속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 물리적 세계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사실 시간에 갇힌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이고 비물리적이며 시간의 테두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높은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떠서 영화의 필름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필름의 각 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말해주지만 공중에 떠서 보면 그것들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당신의 분신이 수없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신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큰 영혼이 이 물리적인 시간 속으로 손가락을 뻗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무수히 많은 당신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 미래의 당신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 그 각각의 당신들이 시간적으로 겹쳐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각각의 당신들은 지금의 당신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손에 몇 개의 손가락이 있듯이 그들과 당신은 사실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별에 큰 변혁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은 수만 년 동안 자신들을 잊은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사이클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새로운 의식의 통합과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는데 그 깨달음은 당신 자신들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명상을 통해 그들과 더욱 많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다른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혁의 시대에 당신들이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일은 타인들도 그런 길을 걷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우주에 존재하는 자신의 다른 분신들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분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또한 당신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거미집처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 자신과 전체와의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홀로그라피처럼 자신이 전체의 거울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홀로그라피란 간단히 말해 부분이 전체의 거울이라는 것, 다시 말해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부분 속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홀로그라피란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속에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구별에서 타인이 체험하는 또는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당신의 분신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전해주고 또한 정보도 전해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에너지와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들은 점점 동그라미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에너지, 자신의 가슴 뛰는 기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들과 이런 형태로 접촉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굳이 우리를 다른 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강제로 이 지구별에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와 약속한 사람들, 즉 채널러들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같은 파장을 지닌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에 대해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자신의 내부 깊숙이 영혼으로 알고 있는 일이나 가슴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일 또는 존재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일을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창조하려는 그 의지에 깊이 감사하고 무한한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신들은 의식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이 무한한 창조성이 이 세계에서 독특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당신들은 당신들 세계에서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과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가 어떤 형태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의식이 넓어짐에 따라 우리의 의식도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분신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날 수도 있고 만났다 해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이끌리는 것을 느끼고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생에 여러 번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깊은 친근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눈앞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그 사람과 교류하고 그 사람을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 관계에서 당신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한다면 자신의 분신과는 틀림없이 자주 만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도 사회구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대부분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두 개의 양극을 배우는 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신들 대부분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두 개의 극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부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판단이나 분노, 미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깊이 박혀 있으면 분신들을 만나도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신은 사실 당신 내부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기회를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신들을 만난다고 해서 꼭 그 사람과 즐거운 경험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가장 싫어하는 만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분신이나 영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파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서로를 알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번 생에서가 아니라 과거 생에도 여러 번 만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미안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미안한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커다란 선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당신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루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다만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 뜻입니다. 당신이 배우지 않는 타인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죄의식 같은 건 느끼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6년 전에 나는 유체이탈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놀랐었죠. 공중에 떠서 내 몸을 내려다 보았을 때 내가 죽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여,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그 순간 생각했는데 커서 알게 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식으로 자신을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시기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부에 있는 두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준 셈입니다. 지금은 잘 알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것을 연구하거나 조사하게 되고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체험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곳을 향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체험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꼭 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억압하지 말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꼭 필요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마음을 편안히 갖고 더 새로운 체험을 향해 스스로를 여십시오.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앞에 남성의 질문에 대해서인데 더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울메이트, 즉 영혼의 동반자와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어의 정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인위적인 단어이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멋진 관계가 가능하다고들 하던데. 그렇습니다. 소울메이트는 당신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이나 관점을 나눠 가질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와 우주와의 관계를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그럼으로써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사회에서는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멋있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소울메이트가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전에는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재확인시켜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만을 당신의 삶 속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만일 당신 스스로 자신이 완전한 사람임을 알고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삶에 참여할 수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그러한 당신의 모습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람을 당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간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앞에서 남성이 말한 죄의식이 그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죄의식은 무엇인가요? 내가 모르니까 당신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나의 이 삶에서 보면 죄의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도덕적인 관념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신들 사회에서는 미움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사랑의 실제 반대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절대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모든 차원에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쪽에 자리한 표현 방법이지만 그 속에는 적어도 어떤 종류의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무엇인가에 대해 미움 속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죄의식인 것입니다. 죄의식이라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왜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는 걸까? 설령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당신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배울 마음만 있으면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의식이나 후회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나 후회는 당신을 매우 부정적인 파장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낸다고 해서 타인을 나무랄 때처럼 성장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해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살려고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중심이 잡힌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릴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충분히 행복해질 가치가 있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체험 중에 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경험한 일로 새벽 1시경에 잠에서 깨었더니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심장병을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는데 꼭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친구가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그 시각에 그녀의 남동생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그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걸까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을 때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과는 텔레파시가 통했던 걸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과 타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선택합니다. 일종의 무의식적인 계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중요한 시기나 변화의 순간을 당신 삶에 가르쳐 줍니다. 즉, 당신의 시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날에 당신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며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견해, 새로운 이해,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배우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인간의 몸이 지금 큰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는 다른 형태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르몬이나 산소를 더 사용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당신들은 음식을 점점 줄이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더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순서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무리하게 그런 상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빨리 그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고 이른바 영성을 높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다만 스스로 균형을 잡고 음식을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늘 스스로의 몸에게 물어보십시오. 몸은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 앞으로 30년이나 50년이 지나 예를 들면 내가 78세가 되었다고 하면 내 아들은 30세나 40세가 되어 있겠죠. 그때 내가 육체를 떠나 다시 태어날 경우 의식을 가진 채 환상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도 자신이 누구로 언제 태어날지를 선택하고 태어납니다. 내 아이들은 그때 40세가 되어 있을 텐데 당신이 그들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람이 현재에 사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의식을 과거,
또는 미래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걱정이나 불안, 의욕 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시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간을 체험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를 느끼지 않게 되고 시간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당신들은 지금 갖고 있는 육체 그대로 나이를 먹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갖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느꼈을 때 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언제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의식 중에 병을 만들고 죽음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두 개의 다른 차원에서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구는 세기말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구는 그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 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증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 해방되지 않은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무의식 차원이기는 하지만 당신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지구의 여러 에너지가 거품이 되어 표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년쯤 전에 당신들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서서히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이 세계에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이야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먼저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나는 매우 창조적으로 34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영감이 나의 외부에서 온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다른 차원의 의식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게서도 오고 있으니까요. 어느 흐름에 공명하고 어느 정보를 얻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파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는 지혜와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는 당신이 보통 얻고 있는 다른 정보와 비교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정보가 오는 곳과 평등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채널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당신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의 장래에 관한 앞사람의 첫째 질문과 당신의 대답에 대해서인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에 그 변화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예를 들면 당신과 같은 다른 행성의 문명과도 직접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미국 등 강대국의 대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변합니다. 당신들은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미국이 어떤 일정한 매니저로서의 기능을 완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현재의 세계는 인구 과잉이 아니라 단지 인구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경을 없애면 인구를 골고루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구에 일어나는 경제적, 재정적 위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편적인 교환 매체, 예를 들면 현재의 돈을 대신할 보다 보편적인 유통 매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30년 정도 지나면 그런 보편적인 교환 매체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듯이 교환 매체라는 것도 머지않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이나 사회에 단순히 봉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텔레파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물론 텔레파시도 당신들 사회에서 앞으로 점점 강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파시라는 것이 사실은 empathy라는 것을 알고 있죠. 텔은 먼 거리라는 뜻이고 empathy는 감정이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정이입은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파장을 타인과 나눠 가질 경우 당신과 그 사람과의 자기 동일시가 매우 강해집니다. 따라서 서로 파장이 같아지고 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텔레파시라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동질성을 강하게 갖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파장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텔레파시는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며 또한 텔레파시가 자기 동일시, 다시 말해 타인과 자신이 같다는 것을 깨닫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함에 따라 언제나 긍정적인 상황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형이상학이나 초심리학을 배우려고 하는데 요즘 약간 분산된 느낌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나 스스로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다른 생각이나 지금까지 자신의 내부에 없었던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반발을 합니다. 옛날부터 당신이 믿어온 관념 체계, 현실감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때문에 풍선처럼 떠 있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고 어느 곳과 접촉을 하면 자신이 가장 확실해지는가를 결정해 새롭게 적응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딘가와 새롭게 연결될 때까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은 앞으로 더욱 정신을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은 의식의 확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 얘기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모든 것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변화에 대한 여러 징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혼란스럽다던가 이유 없이 열이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 몸속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마찰이 열이나 구토, 신체적인 고통이 되어 나타납니다. 당연히 스스로는 알 수 없겠지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은 당신의 몸속에서 에너지의 오르내림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징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자기 주위의 공기가 뻑뻑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들이마시는 공기나 내쉬는 공기가 두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느낌들은 지구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바뀌고 있는 변화의 징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딘가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기아를 퇴치하는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3국에 대한 원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혜택받은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를 원조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물질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사회가 혜택받는 사회의 정신적 빈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함께하고 있고 우리들도 이 일에 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 굶주리지 않게 되면 더욱더 많은 아기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국경이 없어지고 지구에서 독선적인 정치가 사라지면 인구 과잉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과잉 문제가 점차 해결된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그런 이상적인 변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 일에 재미를 느끼고 그 일에 가슴이 뛴다면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겠지요. 내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지 어떤지 묻고 싶은데 바사르 씨, 당신 말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또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 사회는 많은 부분이 무의식 차원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도 많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들은 두려움, 의심, 불안,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식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삶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자기도 모르게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린아이가 암으로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때에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많은 생을 여러 번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당신이라는 존재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 폭력 등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말하려는 것은 고통이나 괴로움, 폭력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연구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그 상황에 관계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스스로에 대해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부러 병에 걸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생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그 사람이 불구로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경우 다음 생에서 새로 태어났을 때 상처를 준 사람이 불구가 되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로 인해 불구가 된 사람의 아들로 불구가 되어 태어나고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불구이든 어떻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전생에서 저지른 부정적인 행위를 선택하고 나면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카르마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당신의 큰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당신의 가슴을 열어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샤르 씨, 그럼 에이즈 같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합니까? 에이즈라는 것은 사회 자체의 병입니다. 에이즈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사회에는 오랫동안 창조주와의 관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 내부에 남성과 여성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해 왔고, 남성과 여성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일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사회에서 이른바 동성연애로서 성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 내면에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지구별 문명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두 극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어느 한쪽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 동시에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양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도 그 양극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현재 만연하는 에이즈라는 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이즈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사회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동성연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억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개개인이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균형을 이룬다면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얼마든지 균형을 이루고 음양의 에너지를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신 내면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할 때, 당신의 내부에서 어느 한쪽을 억압하는 일이 사라질 때 그 병은 필요 없어집니다. 너무 단순하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대답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들이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치료법은 물리적, 육체적 치료법입니다. 당신들의 의식이 균형을 이루면 그것의 상징으로서 물리적인 치료법이 나타납니다. 먼저 자신의 의식 속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나서 물리적, 육체적인 현실로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고치려고 결정한 후에 물리적, 육체적인 치료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 속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그것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상징으로서 물리적인 치료법이 현실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물리적인 수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소위 기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가 병이 낫는다고 결정해 고쳐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만 대답한다면 그런 물리적, 육체적 치료법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누가 누구를 치료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병을 치료한다는 것 등에 대해서요. 누가 누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당신의 생각은 옳습니다. 스스로가 낫는다고 믿기 때문에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회, 어떤 상황이 고쳐준다고 믿고 스스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관념이나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물리적인 현실은 자신이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프리즘이라고 합시다. 세계의 면은 세 개의 각을 갖고 있고 관념, 감정,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면을 가진 프리즘이 세상을 통과시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당신의 관념이 어떤 것인가가 당신의 감정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의 판단이 생각의 패턴을 결정하고 생각의 패턴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 현실이 바로 당신이 실제로 삶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그것이 또 생각의 패턴을 바뀌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실제로 당신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음으로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치유 역시 스스로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의사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넓은 꽃밭 가운데 서 있으면 고쳐진다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병을 만들었다고 이해한다면 왜 스스로 병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찾아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병이라는 상징은 필요 없어지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단지 그것뿐일까요? 예를 들면 아기나 어린이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치료법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어느 연령까지의 어린이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카르마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카르마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꿈을 그다지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닌데 일주일쯤 전에 매우 뚜렷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창문 옆에 어떤 여성과 서 있자니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강력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폭발이었습니다. 쨍 하고 금이 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거기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반대편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건물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소리보다도 열을 먼저 느끼는데 이것은 핵폭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여성은 당신의 여성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발은 어떤 의미에서는 핵폭발인데 하나의 에너지 속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융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성과 여성의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와 보다 많은 의식의 확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있는 에너지의 남성적인 부분과 여성적인 부분의 결합, 다시 말해 당신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탄생을 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내부이기도 하고 이 세계 속이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